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강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우시는 삼각형의 성질은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배우실 내용 삼각형의 외심은 일단 외접원이 무엇인지 아셔야 하는데요. 외접원이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얘기해요.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이 원인데, 우리는 이 세 꼭지점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접한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원을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 세 꼭지점과 접하는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이 필요하잖아요. 그 원의 중심을 뭐라고 부른다? 외심이라 한다. 외접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기한 것은 모든 삼각형이 이렇게 어떤 삼각형이든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외심은 모든 삼각형이 존재한다라고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심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외심은 어떻게 찾느냐 하면 그걸 그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을 작도해요. 외심을 작도했을 때 그게 외심이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 그걸 오늘 증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삼각형의 외심을 찾기 위해서는 뭘 그려야 되느냐 하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곧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심을 작도할 때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왜 외심이 되느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면 그게 외심인 이유는 뭐냐? 바로 세 꼭지점에 이루는 거리가 같아지는 거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그게 외심이 되고, 그게 외심이라면 외접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세 꼭지점까지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외심이라면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돼서 여기서 요 점에서 이렇게 외접원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려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점 D라고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또 교점을 E라고 썼습니다. 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지만 우리는 시작할 때 변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만 그려서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두 직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그러나 세 직선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바로 요 점에서 만납니다만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과연 이 점을 지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만 먼저 그리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실 때 여기서 또 꼭지점까지 내려서 수선을 그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저도 그려놨지만 이 노란 선이 수직 이등분선이지만 이 직선 연장해 보세요. 점 A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A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게 아니라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이 A에 가서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AB의 수직 이등분선 요 직선이 연장하면 점 C에 가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C에서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는 일은 없도록 해주셔야 해요. 어디서? 그냥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꼭지점에 연결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주의사항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은 간단하게 그냥 합동 조건만 간단히 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쪽 변에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시면 삼각형 ADO, 삼각형 BDO가 있죠. ADO, BDO. 이 두 삼각형이 무슨 합동이느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직각삼각형이니까 RH로 시작해야 되나? 지난 시간에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아시죠? RHA, RHS 분명히 배우셨습니다. 어떻게 되면 RHA인지 어떻게 되면 RHS인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자, 그런데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이 되려면은 일단은 직각 있는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맞는데 무엇이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빗변이죠.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빗변입니다. 그런데 즉 AO의 길이랑 BO의 길이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증명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AO, BO가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작도한 거는 요 길이 이렇게 같고 요거 공통이고 90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AD, BD가 같고 DO 공통, 끼인각 90도 하는 SAS 합동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AS 합동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O, BO의 길이가 같아진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 BEO와 CEO도 지금 BE의 길이와 CE의 길이가 같고 왜? 수직이등분선을 그렸기 때문에 DE는 공통 끼인각 90도에서 똑같이 SAS 합동이 돼서 BO의 길이와 CO의 길이가 같다고 설명할 수 있고 결국 AO, BO, BO, CO가 되니까 결국은 AO, BO, CO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요 세 변의 길이가 같고 그렇게 되면 요 점에서 컴파스를 꽂고 요게 반지름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외접원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 O를 외심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 증명에 의해서 점 O가 외심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외심은 어떻게 찾아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져서 외심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만 그려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두 직선을 그려서 교점을 찾은 거고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점 O에서 AC로 수선을 내리셔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해드리려고 이제 안 그려놨는데 헷갈리실까봐. 점 O에서 AC에 수선을 내린 점을 DF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삼각형 AOF와 삼각형 COF가 합동임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AOF와 COF가 합동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길이하고 AF의 길이하고 CF의 길이가 같아질 거고 이렇게 되면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거꾸로 그렸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수선을 내렸지만 결국 이 길이가 같아진다면 이 선분 OF는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도대체 무슨 합동이냐? 지금 보시면 무슨 합동이에요? 이거. 자, 이제 이 도용의 파트에서는 거의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증명, 설명하는 유형이 엄청 많고 그걸 배우는 단원이라고 파트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설명을 뭘로 하냐면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어떤 합동 조건을 이용했는지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할 때 절대 이용할 수 없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저는 뭘 설명할 거예요? AF와 CF가 같은 걸 설명할 거니까 요 AF, CF는 같은 걸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미 증명된 AO, CO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직각삼각형이고 OF가 공통이기 때문에 이 합동 조건은 RHS 합동이 바로 되는 겁니다. 자, 맞죠? RHS, RHS 합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AF와 뭐가 같다? CF가 같아졌어요. 따라서 점 O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는 아주 정말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그 점에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명한 거 어렵지 않으셨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